안녕하세요. 코인 생존계의 차리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보시면, 게리 겐슬러가 이제 확실하게 사임하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뭐 리플이랑 루멘 같은 게 사실 이제 좀 올라줬고, 다른 증권형 이슈가 있던 코인들도 좀 올라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 트- 트위터에서 일론 머스크가 뽑을 줄 정도로 지금 게리 겐슬러는 뭐 모두의 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게리 겐슬러가 증권 이슈 해소가 되는 거랑 솔라나의 ETF가 되는 거랑 뭐 이더리움 ETF의 스테이킹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해결이 되면 여러모로 알트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이크 셀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냥 언제까지 사는지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2020년도에 마이크 셀러가 비트코인을 살 때만 해도 다들 꼽을 많이 줬어요. 왜냐면 고점에서 계속 샀었거든요. 시장 고점일 때. 세일러가 샀다고 올리면 떨어지고 샀다고 올리면 떨어지고. 결국 그런 것 같아요. 그 관점을 얼마나 길게 보느냐 그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 맞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세일러 티에는 그 당시 욕을 먹어도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난 산다 이런 느낌으로 사서 지금까지 홀딩한 걸 보고 지금 수익률이 엄청나죠. 그렇게 보면은 뭐 할 말이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생각보다 이 공략에 진심이었던 것 같다. 트럼프 암호화폐 자문위원회가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을 설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로이터가 보고를 하고 있고, 실제로 트럼프 정치 내각 구성원들을 보면 친 암호화폐 위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뭔가 큰 물결이 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상하이 판사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개인이 소유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상업용 토큰 발행과 투자는 금지한다라고 말을 해서 일단 비트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중국의 스탠스를 살짝 보여주었고, 바네크와 이제 보시면 카나리 캐피탈 해가지고 뭐 솔라나 ETF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출을 하고 있고, ETF로 아무래도 비트코인으로 시작해서 이더리움까지 재미를 좀 다들 보고 있다 보니 거래량이 금 몇 년치 거래량보다 비트코인의 ETF 거래량이 높았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ETF를 시도하고 있는 것 같고, 솔라나가 또 ETF가 된다면 최근에 굉장히 강세였잖아요. 최근이 아니라 작년부터 강세였죠. 작년까지 화려하게 떨어졌다가 그 저점부터 화려하게 올라 주었는데, 네, 앞으로도 솔라나가 진짜 이더리움 넘냐 마냐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크립토 퀀트 주기영 대표가 올린 자료인데, 지금의 강세 장세가 20년도 말에서 21년도 넘어간, 그러니까 20년도 말과 좀 유사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좀 느낌으로는 비슷하게 느끼고 있어요. 자, 그럼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고 있는데 차트 보면 확실히 추세는 무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봤던 얘기들은 제가 10만 달러를 한 번에 넘지 못할 것입니다라는 얘기를 거의 했었고, 사실 그니까 못 넘는다라는 근거는 시장에서 오래 있으면서의 경험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만 달러를 이번에 넘지 못하고 뭐 어제 고점인 98988 혹은 뭐 99,000 뭐 이런 어쨌든 10만이 아닌 곳에서 갑자기 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한다면 제가 경험해온 것들이 역시 경험치 무시 못한다가 되는 것이고 10만 달러 넘어버렸다라고 하면은 반대로 저는 고여서 도태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왔던 시장에서는 저런 상징적 숫자,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7년도에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17년도의 고점이 19,000, 여기가 888이었나? 19,798이었고, 요 구간에서의 고점이 나온 게 19,484에서 음봉이 세게 바뀌었었고, 또 여기서도 19888에서 결국 넘지 못하고 2만을 넘지 못하고 떨어졌었거든요. 이게 20년도의 연말 11월 달 장인데 저러한 느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 이제 일봉으로 쪼개서 보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도 올해 3월 달에 69,000 이게 21년도의 고점이죠. 여기를 69,000을 찍고 아래로 그날 바로 떨어져서 이게 위아래가 거의 17%짜리인데 뭐 저러한 느낌으로 10만 달러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10만 달러를 넘는다면 지금 넘으면 아마 잠깐 10만 밑으로 얼굴 비췄다가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10만을 넘으면 11만까지 거의 스트레이트로 간다고 보는 게 맞아요. 저러한 수치들은 상징적 숫자들은 넘으면 10% 빔을 그날 써버리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원래는 저는 이 구간 95,600, 그 96,000 사이
여기 구간을 저항으로 봤었는데 생각보다 21년도에 그어놓은 이 두 개의 선이 저항 역할을 거의 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저항 역할을 하는 것처럼 4시간에선 보였는데 올라갔다가 어제 95,600까지 잠깐 떨어졌거든요. 여기서 지지가 되는 모습을 일단 락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은 어쨌든 추세 자체는 상승이고 차트적으로 보았을 때는 뭐 과매수고 뭐고 이런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줄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시장의 어떤 심리 자체는 아직 위이기 때문에 어 10만을 도전하는 것도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 이번 주 금요일 영상은 그래서 지금 영상은 되게 모호한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아래를 봐야 할 이유는 사실 없거든요. 차트적으로도 신고점이고 저항선도 존재하지 않고 해서 떨어질 이유는 사실 없고 또 뉴스적으로 보아도 아까 저희 일전에 본 것처럼 솔라나 ETF나 뭐 마이크셀러가 또 산다고 하는 거랑 마라톤이라는 그 전 세계에서 되게 큰 채굴 회사도 비트코인을 채굴하는데도 불구하고 사겠다라고 펀드 조성한 거나 게리 겐슬러의 해임 뭐 등등등 봤을 때 떨어질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심지어 이제 차트적으로도 진짜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그냥 경험에 의해서는 옛날에 10만 원 같이 이런 의미 있는 숫자에서는 이유 없이 갑자기 진짜 정말 갑자기 하루 이틀 만에 10%도 떨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영상 10만 달러를 넘으면 모두가 다 좋겠죠. 그리고 알트장을 생각하는 게 원래 12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유가 저는 10만 달러를 12월 달에 넘을 거라 봤었고 저런 상징적 숫자를 넘어가고 나서 알트가 오르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지금의 월봉을 보면 7만 292달러가 월봉 시작이었고 현재까지가 거의 최고점 부근이잖아요. 어쨌든 지금도 40% 정도 올라 있습니다. 월봉 마감이 꽉 차서 마감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그렇다는 건 지금 구간에서 횡보를 하거나 더 오른다라는 얘기인데 다음 주가 월봉 마감이라서 만약에 이제 조정을 준다 해도 일봉상에서는 뭐 한 3일 이내에 조정이 끝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3, 4일 동안 바로 올라가 버리는 V자 반등이 나오면 월봉은 지금 구간에서 끝나게 되겠죠. 월봉은 40%의 구간을 원래 저희가 봤던 것 같아요. 이번 달 자체를. 월봉 40% 오르는 거는 뭐 사실 상승장에서는 당연히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네, 이 구간 이렇게 마감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일단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영상 찍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